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회보험법 강의를 했었던 임성훈 노무사예요. 제 소개는 우리 문제풀이 강의는 이제 길지가 않으니까 소개는 이제 따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문제풀이 강의는 10강에서 15강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중하순에 이제 시험이죠. 1차 시험. 예년에 비해서 이제 짧기 때문에 그 시험이 빨리 이제 실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는 압축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특별히 문제풀이는 그 예전에 그 기본 강의랑 다르게 이렇게 앞에 문제를 싸서 진행을 할 거고, 자, 오늘은 첫 이제 강의를 기념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문제는 명조체로 이제 만들었어요. 두 번째 문제부터는 고득체로. 네, 그래요.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사회보험법은 이제 문제은행 그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년에 출제가 됐던 게 또 출제가 될 수 있고, 또 작년에 출제됐다고 해가지고 올해 출제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중요하면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는 거는 매우 유의미하다,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5년치 정도는 풀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뭐 시간이 없으면 한 3년에서 4년치 정도는 미리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강의할 때 중복되지 않은 한에서는 대부분 수록을 하려고 해요. 자, 일단 처음 먼저 사회보장기본법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어요. 1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정의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등등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뭐예요? 공사비죠. 공사비. 예전에 두 문자로 사회보장은 두 문자로 여러분들 뭘로 다 썼어요? 공, 사, 비. 이런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든다고요? 돈이 드는데 그 돈을 공사비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은 공공부조, 사는 사회보험, 비는 공공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요 사회적 위험을 또 이제 암기를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두 문자로 어떻게 땄었죠 그때? 노, 병, 장, 출산, 양육, 실업, 빈사라고 해가지고 노병장이 출산도 하고 양육도 하고 또 실업까지 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빈사 상태에 이른다 해서 노병장, 출산, 양육, 실업, 빈사, 요거를 병장, 빈사, 이렇게 사회적 위험 두 문자를 외웠었죠. 자, 그래서 공사비 답이 몇 번이에요? 자, 2번 공사비. 이렇게 1번 문제는 아주 간단하고 쉽네요. 두 문자만 알고 있으면 풀 수가 있었어요. 자, 다음 문제. 자, 이것도 정의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자, 읽어보면, 사회보장기본법상 생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는, 이거는 이제 찍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죠. 평생 사회 안정망. 근데 또 이제 한번 꼬아서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문제가 낼 수 있나? 모르는 분들은 이제 한번 꼬아서 생각하면은 틀릴 수가 있겠죠. 5번은 아니겠지, 설마. 틀리려고 낸 지문이겠지 하고 이제 다른 거 선택하면 이제 틀리는 거죠. 저희는 두 문자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평생 기특 특맛이라고 해가지고 평생 사회 안정망은 생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돼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라고 해서 평생 기특 특맛이라는 두 문자로 이제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기특하니까 넌 어디 가서 뭐 먹을 때 특맛으로 먹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쉬운 문제였어요. 자, 3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사회보장기본법도 마찬가지고 사회보험의 전 영역에서 문제 풀 때 어차피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딱 보면 확실하게 아는 것은 쭉쭉 선택지를 읽으면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분명하게 표시를 하면서 지나가고 모르는 거 그냥 남겨두고 쭉쭉쭉 가다 보면 답이 보여요. 이제 정리를 한 번씩 하면서 쭉쭉 가는 거죠. 그러면 찍었을 때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1번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문이 들어있어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가요. 맞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표시 안 하고. 자, 2번.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노동력이 없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 이건 틀리단 말이에요. 이건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면 틀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확실하게 아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한번 좀 빠르게 쭉 보면, 자, 봐요. 노력하여야 한다.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저보장수, 최저임금 매년 공포하여야 한다.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중에 요거는 맞을 것 같다. 왜냐면 노력해야 한다. 요것도 노력해야 한다. 이거 맞을 것 같잖아요? 무조건 해야 한다.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러면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의 문구는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거 확실하게 X가 맞겠구나.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중요한 조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문자로 실전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보장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 안에 전문위원회를 둔다라는 거 실전으로 해가지고 두 문자를 따서 외웠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게 맞고, 3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요게 작년에 개정된 부분이죠. 원래는 최저 생계비 요런 용어로 들어가 있었었는데 요게 이제 최저 보장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한 건데요. 요 3번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할 필요가 있고, 5번은 두 문자로 암기를 하고, 2번은 이제 틀렸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자, 요거 왜 틀렸어요? 노동 능력이 아니고 뭐예요? 생활 능력.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라고 해서 두 문자를 어떻게 외웠었어요? 공, 부, 생, 활 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을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처지일 텐데요. 제 한 10년 전하고 비슷할 텐데 아마도 뭐 고시도 그렇고 사법시험 고시도 그렇고 노무사 시험 할 때도 그렇고 공부 생활할 때는 뭐예요? 항상 생활 능력이 없잖아요. 맞죠? 능력이 없어서 항상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죠. 집이든 아니면 신지든 간에 돈을 받아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떠올려서 공부 생활이라고 두 문자를 땄고, 그래서 공공 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 책임하에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공부 생활, 공공 부조, 생활 능력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이제 무상으로 지원 소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게 바로 공공 부조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에요.